부동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네. 왜냐하면 요새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 큰 중 하나는 내가 철학관을 30년 정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1등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생각의 끈을 놓지 말아라.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네. 한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항상 공부하라. 테레비를 켜든지 또는 책을 보든 대체 보면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책은 잘 안 읽고 소설 읽는 사람이 많아. 네. 역사 소설 뭐 이런 거 읽고 그러면 그 성공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강요하라. 네. 그걸 다 배우고 난 후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지식을 다 지워버리라. 그래요? 왜 왜요? 그러냐면 그 지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고정관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정관념이요. 네. 그 고정관념이라는 아주 이상한 병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요. 그걸 다 지워버리고 났을 때 네.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자기의 견해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네. 내가 최근에 만나본 중에 네. 지금은 좀 아주 머리 아픈 일이 벌어져 있죠. 부영 회장을 네.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그분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아주 특별한 지식이라든지 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재력하고 네. 시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저 땅을 내가 사면 앞으로 한 10년쯤 있으면 될 거야. 한 10년쯤 쓰게요. 네. 그런 사람을 하나 봤고 부산에 오무엇이라는 이름은 이야기가 어려운 분인데 여사분이 네. 부동산을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사고난 부동산을 잘 사요. 그래요. 소송 붙고 있는 부동산. 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서로 내 거요, 네 거요 막 싸우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그걸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든지 안 그러면 정보를 봐서 주인한테 내가 사겠다고 콜을 주기도 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소송을 정확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길 것인가 실 것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길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헐값으로 사요. 그래요. 아주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승소를 한다.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릴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소송이 붙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래요. 그래요. 좋은 거니까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동안에 부동산 값은 한량없이 솟는 거예요. 그 기간 예. 이익이 있네요. 예. 그리고 난 후에 국세청에다가 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소송 때문에 엄청스러운 손실을 봤다고 사유서를 써내서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도 만들었다. 내가 뭐 그 여자 아주 대단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을 봤어. 그래요. 그렇듯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서 확실한 자기의 콘텐츠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생각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한창 그 부동산 공부할 때는요. 지금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냥 부동산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책을 보고 부동산 방송을 듣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좀 이제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을 이제 나중에 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 속에 쌓이는 것도 세상을 자꾸 바뀌는데 내 지식이 예전에 있게 되면 또 이를 그르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동산과 맞는 사람인가 부동산과 맞지 않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방법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생긴 외향이라든지 하는 네. 행동이 가볍고 좀 요새 말로 좀 속되면 촐싹거리거든 부동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네. 왜냐하면
이게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 부동산을 못합니다. 네. 부동산 값 좀 내릴 때에서 막 설쳐내고 좀 오는 데에서 막 기고 만장 이러면 네. 지그시 참고 견디면서 자기를 숙련시켜서 그게 완전히 숙성되었을 때가 기다렸다가 그걸 매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를 담임선생님이 찾아야 될 네, 겁니다. 네, 그런 사람한테 부동산 하라 해야지 촐싹대는 사람한테 했다가는 이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지옥이라 농상제나 올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해. 결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다 이제 돈이고 주역에서도 돈이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게 돈이 중요한 거예요? 주역에서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서문에 이런 걸 봤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서정 시인이라도 네. 아이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면서 달만 보며 시를 읊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숙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네. 네? 물론 배가 고프니까 써내는 것이 좋은 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사후 세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반고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자기 생전에는 그립 한 점 못 팔아 먹었다가 죽고 난 후에 한 점이 동네를 살 수 있는 네. 그 돈이 돼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타이밍을 건설해야 되는 네.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남자가 네. 요새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 제일 큰 중 하나는 옛날엔 다 농경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남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 여자는 농사 짓는데 이게 거들어줄 뿐이라. 그리고 그 당시는 남자한테 잘못 보여 쫓겨나면 굶어 죽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요, 네. 부부가 헤어지면 남자가 굶어 죽습니다. 여자는 밖에 나가서 무슨 네. 일을 하든지 네. 먹고 살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 남존여비 사상이 완전히 거꾸러져 가지고, 네. 여자가 더 여성 상위 시대로 바뀐 네.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해야 그 가정의 권위가 서는 법이고, 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역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에너지는요. 네. 네. 3년 내지 5년밖에 안 갑니다. 남녀 간의 사랑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근데 우리 부부는 평생 사랑하는데 그건 아니고 한 5년 정도 사랑하다가 네. 사실은 사랑의 에너지는 없어지고 신뢰의 에너지가 생겨서 신뢰. 믿고 사는 에너지가 그러면 믿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부부간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놓은 부부간에 성행위를 잘 안 합니다.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안 한다거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사람에게는 실증이라는 아주 묘한 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하는 제일 큰 일이 네.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남자가 경제력이 있고 그 가정을 이끌 수 있으면 그런 불만 속에서도 다들 머리를 조아리고 그 훈련 속에 따라오지만은 남자가 경제력을 잃어버리면 여자 밖에 나가서 일해가 갖고 돈 들어갖고 담배 좀 사달라 하고 네. 밖에 나가는 용돈 달라면 그 꼴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남자는 경제력을 키우도록 담임선생님이 많은 사람한테 지도를 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제력이 그냥 돈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돈을 꼭 벌어야 될 이유가 있네요. 주역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선생님께서 제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아빠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어때요? 괜찮은 건가요? 이제 솔직히 성명은 부모가 지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어주는 것인데 네. 부모가 좋은 음색을 잘 못 내거든요. 그걸 갖다가 장명가가 이렇게 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흔히들 짓는 아호는 네. 나이가 들어서 타인이 지어주는 겁니다. 자기 은사라든지 네. 친구라든지 제자라는 사람이 존경의 뜻을 담아서 아호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추사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호가 200개가 넘었다 하거든요. 그래요? 그 중에 추사, 완당을 제일 많이 썼어요. 예. 그렇듯이 아호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그 아호가 그 사람에게 가서 좋은 기운을 발해가지고 성공의 키트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네네. 담임 선생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볼 때 그때 상당히 고생할 때였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별로 부모덕도 없고 밖에 나가서 뜻은 크지만은 뭔가 바란스가 맞지 않았어요. 네. 고생할 네. 때인데 단이라는 건 새벽 단자의 빛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건 사람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내 몸의 모든 것을 깨워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 빛남을 보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어둠이 채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앞으로 한 4, 5년, 3, 4년 지내야 그런 때가 오겠는데 이 호를 쓰더라도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이 좀 지나면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이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제 아우를 지어주고 난 뒤에 한 4, 5년 지났을 겁니다. 네. 그 운이 담임선생님한테 약 한 20년간 갑니다. 20년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몇 년 더 남았죠. 네. 그동안에 잘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지만 이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네네. 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중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경제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변화의 물결을 잘 타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 선생님께서 이 단이라는 호를 지어주실 때 이 책도 같이 이제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33세 정도로 인쇄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또 강의도 하시는데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네. 저는 그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녀였거든요. 아버님께서? 스님이었어요. 그러세요? 그 성녀라고 해서 그것도 뭐 천절의 스님 같으면 존경도 받을 텐데 네. 사실은 사바세계 이 사회에 나가서 점쳐주고 무당들하고 뭐 하고 저 구다로 다니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별명이 땡땡이 중놈이야. 네. 그러니까 뭐 내 이름이 있는데 네. 내 이름을 불러준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난 덩치만 컸지 아주 애가 순했어요. 네네. 그래가 뭐 주로 얻어맞고 다니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아주 벌쩍스럽게 애들이 전부 다 내보고 어이 땡땡이 중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다 오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아버지 당신이 하고 있던 직업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돌아가실 때 그게 뭐 정신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네. 사실은 그때가 1972년도인데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릿고개도 있고 네. 그때 이제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월남 파병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 직장도 구할 길이 없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해서 철학관을 시작했는데 도저히 아는 게 없어서 주역이라는 것이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주역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역의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주역 본문을 한 30년간 썼어요. 쓰는 동안에 딱 깨닫고 보니까 주역이 이게 점치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고 요새 같은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인문학이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요새 책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탈무드 비슷한 책이에요. 네네. 네, 전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놓고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철학관을 30년 정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아줌마가 하나 들어오면 그 핸드백 속에 저 돈이 얼마나 들었지 하는 네. 생각부터 네. 먼저 들고 네. 어쨌든 그 가문 이슬가 속에서 그 돈을 받아먹고 이랬는데 그때 나이가 내가 50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을 네네. 텐데 야, 내 인생 내가 참 더럽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철학관을 집어치웠습니다. 네. 치우면서 돈이나 벌려고 치웠으면 몰라도 치우면서 보니까 돈도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역책이라는 책을 네.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내놓고 네. 나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사는데 주로 먹는 게 뭐 라면, 뭐 밥하고 김치 정도 먹고 있는데 그때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지금 돌아가셨으면 구본영 선생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세요? 왜 찾아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참 훌륭한 책을 썼는데 그래서 내 제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이래요. 근데 내가 뭐랬냐면 일생을 혹세무민하고 거짓말하던 사람한테 뭐 물어볼 게 뭐 있겠습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데 이 좋은 책을 썼으니까 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그래갖고 그분의 소개로 제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주택공사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거 제가 그러세요? 첫 강의입니다. 그러세요? 그때부터 이제 강좌가 시작됐었죠. 근데 내 책이 어느 날 보니까 서울대학교 건장서에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서울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고 경희대학교 한의대 네. 필독서가 되어 있어요. 네.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책입니다. 예. 그거 사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활이 좀 나서진 게 강의를 하니까 강의료를 받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고 또 책이 지금 한 33세, 32, 3세가 네. 나갔으니까 그동안 인쇄료도 좀 받고 네, 또 내가 또 좀 유명해지니까 내한테 아우를 짓거나 또는 장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네. 상담도 하고 이래서 네. 뭐 나이 들어서 생활은 괜찮아졌죠.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네요. 예, 그 책을 쓴 바람에 네. 사실은 점쟁이에서 벗어났어. 벗어나서 지금은 대학 뭐 요번 30일 날 계명대학교 강의가 있으니까 가면 대학교에서 강의하면 또 교수라고 하대요. 그렇죠. 네. 그런 소리도 듣고 강연자고 작가로서 변신한 일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요. 단지 뭐 돈은 잘 못 봅니다. 네. 그러나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뭐 돈의 욕심보다도 아주 인생을 아주 지혜롭게 물결 흐르듯이 살려고 하는 것이 제 노력하는 네. 바죠. 그래요. 앞날을 예지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박검사, 당신 아마 교육부로 가게 될 거예요. 뭐 화를 벌컥 내. 육체적인 사랑이 더 그래요. 중요하나. 남녀가 만나서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아오를 지어서 살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인 게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